잘 때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 옆으로 팍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깨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이를 가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 방안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모르는 데가 훨씬 많을 것 같고. 국내 1%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너무 제 자랑 같은 거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보통 이갈이를 자기는 모르는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를 갈면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를 벌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갈아보세요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생각보다 아래턱을 많이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송곳니나 막 옆에 치아가 아주 평평하게 달아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아래턱을 잡고 팍 움직이면 아래턱이 더 확 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랫니랑 윗니랑 딱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갈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서 뾰족한 게 플랫하게 되고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턱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잘 때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 옆으로 팍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번.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코를 고시는 분들은 자는 내내 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같이 못 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치아를 가는 분들은 이갈아서 옆에서 얘랑 못 자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갈기는 갈되 자면서 한두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를 그냥 꽉 물고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꽉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부술 수 있는 힘 한 105kg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105 정도면 105kg한테 빨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힘이면 웬만한 음식은 다 치아가 부술 수 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꽉 물 때 힘을 측정해보면 네. 500에서 600이 나와요. 500에서 600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센 힘이죠. 자는 내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퇴행성 변화인데 네. 충치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잇몸 좋고 충치 하나도 없어도 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를 꽉 무는 습관 또는 이를 가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이가 깨져 있지? 근데 보통 잘 때 이갈이 해서 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재조명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아이러니하게 환자분들은 이를 가는 거를 문제로 해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해결 방안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를 가는 습관을 일단 없앨 수도 없고, 정말 심각한 분들은 잘 때 나이트 가드 같은 거를, 나이트 가드가 뭐냐면 권투 선수들 끼는 마우스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끼고 자면은 치아가 갈리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문제는 만들어 드려도 네. 두세 달 끼다가 다 그냥 안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의사들도 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오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꽤나 빠르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구강 구조에 따라서 더 일찍 온 사람도 있지만, 심하게 온 사람들은 통증이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어깨나 목이 맨날 빡빡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풀잖아요. 네. 칼로프랙틱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필라테스 하는 사람도 네. 있고. 문제는 일시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치아 어금니 위에다가 네. 뭘 붙여갖고 높이를 높이는 치료를 하거든요. 올려준다고요? 교합 보경을 약간 높이는 건데, 예전에는 일일이 모든 치아를 크라운이라는 걸 씌워야 됐기 때문에 네.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접착 시스템이 조금 많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그냥 치아 표면 위에다가 그냥 붙이는 식으로, 그게 잘 붙어 있어요? 깨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치과의사 동료들한테도 많이 듣거든요. 네. 치과 안 깨져?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분야인가요? 왜냐하면 이 접착 시스템은 세라멜 같이 앞니 라미네이트,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이런 것들이 안 하는 병원도 일단 많고, 그러니까 안 해본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 해봤으니까 알게 된 거고,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삭제량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들이거든요. 그냥 치아면에 붙이면 안 떨어지니까 굉장히 저도 신기했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눈이 떠지다 보니까 많이 갈려서 너무 낮아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얼굴형도 짧아지고. 얼굴형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형 얼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이는 닳잖아요. 이가 다르면 얼굴이 짧아지면서 아래턱이 약간 들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노화예요. 노인의 얼굴. 어떤 경우는 닳아져 있는 양이 너무 심해서 세라멜을 하기도 어려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조금만 길이만 길었어도 세라멜을 훨씬 안 떨어지게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앞에 붙여서 안 떨어지는데 위에 붙인다고 안 떨어지지 말란 법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원장님, 이 기술은 집 근처에는 치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거의 모르는 데가 훨씬 많을 것 같고, 국내 1%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너무 제 자랑 같은 거잖아. 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합을 높이는 방법은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전의 방법은 보철을 일일이 다 크라운을 씌워줘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썩지도 않은 멀쩡한 이들을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를 다 갈아서 크라운을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위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진 거죠. 더 대단한 건 하루에 끝난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치과계에 불어오는 디지털 바람과 밀링 머신의 발전, 접착력에 대한 치과 의사들이 새로운 눈을 뜬 거,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았나. 일종의 혁명일 수 있겠네요.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턱관절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낮아진 사람들은 과두가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를 높여놓으면 과두가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좀 아픈 게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 주변의 어떤 병적인 질환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높여놓으니까 얼굴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 그 전보다는 길어지고 아래턱은 약간 나온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약간 동안이 좀 되나요? 생각보다 동안으로 바뀌더라고요. 오. 많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 이거 얼굴형이 좀 좋아져서 너무 좋다. 입꼬리 같은 거 이렇게 네. 꺼진 사람들, 이제 피부과나 이제 시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거를 높이면 그거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라멜은 사실은 미용 치료 영역이니까 네. 나는 미용 관심 없다. 이 나이에 뭘 하냐 이런 건데, 마모가 심해서 이런 분들은 퇴행성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계속 갈려요. 그것도 또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교환면도 다 갈리고 나면 에나멜층이 거의 안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나멜이 그래도 한 40% 이상은 남아 있어야 붙어 있지. 에나멜이 다 없어질 정도로 다 갈려버리면 크라운 씌워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 치료는 어쨌든 본치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퇴행성 변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환자한테도 좋고 우리 치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직 고경을 높이고 미도 좀 밝게 되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져. 활력이 생기나 봐요. 회춘이네요, 회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서 조금씩 알아봐주고, 화장을 그렇다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진 않지만 네. 건강해 보이시고 느껴지는구나. 느껴져서 뭐 단순히 이 시린 거를 개선을 시켜준 것 뿐만 아니고 삶의 질도 상당히 개선을 시켜준 것 같다는 나만의 느낌.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으로 하나 이렇게 이해했을 때 거울 네. 보고 이해하잖아요. 네. 이해했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절반 이상 가려서 막 물면 아랫니가 거의 안 보인다. 저도 그러죠. 아랫니가 별로 안 보이죠. 이거저거 잘 보이는데. 아랫니가 이 정도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윗니가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려서 아랫니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99.9% 달아져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어금니를 꽉 물면 근육이 힘이 탁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좀 과하게 좀 내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엄청나게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단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잘 때 꽉 물고 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해지면 관자놀이 있는데 근육도 약간 움직이죠. 네. 여기 잡아보세요. 꽉 물면 톡톡 튀어나오죠. 네. 이게 많이 튀어나오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와, 살도 엄청 하나 보다. 진짜. 와. 이런 사람들은 심해지면 진짜 두통도 올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두통하고 연관도 있어요. 요 두 가지로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고, 나도 조금 해당이 되겠는데 하시면은 오셔서 상담받는 거는 돈 안 드니까. 와, 이거 자가진단 하신 후 문의드리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회춘 네. 토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